우리의 수돗물에는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염소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죠? 따라서 매일 수돗물로 마시고 요리하고 씻다 보면 노출이 더해져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고 암, 신장질환, 피부자국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수돗물도 참 안심하고 먹을 수는 없죠. 어떡할까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수돗물에는 불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충치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뇌의 발달과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생수가 더 나은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맹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물에 레몬즙을 첨가해보라. 레몬물은 비타민C와 식물 영양소의 주입을 도와 보통의 H2O를 몸과 뇌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수로 바꿔준다. 뭐가요? 레몬물이요. 그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책의 핵심 내용만 쏙쏙 빼서 전달해드리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살짝 MSG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브레인 리부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틴 윌르마이어 박사님은 이렇게 바비 인형처럼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펴낸 곳은 부키입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이 길면 뭐다? 혼난다. 오늘은 6장입니다. 뇌 건강을 위한 수분 공략법입니다.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몸에 좋지 않지만 특히 뇌는 더 안 좋다고 하는데요. 수분이 부족해서 우리 윌르마이어 박사님은 3번이나 쓰러지셨답니다. 브레인 리부팅을 위해서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 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성능 스포츠카가 효율적으로 달리려면 고급 휘발유가 필요한 것처럼 뇌 역시 최고의 인지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 내 말을 믿어보라. 나쁜 수분 섭취 습관의 부작용은 정말 잔인하다. 이 장을 읽고 나면 수분을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재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 밑으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저자께서는 3번이나 만성 탈수로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뭐 발표하다가 쓰러지시고 일하다가 쓰러지시고 하셔가지고 본인은 충분히 물을 먹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좋은 물을 먹는 법, 또 좋은 물이 뭔지 좀 쭉 써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물과 나쁜 물. 우리 뇌의 75%는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75%는 탄산수, 주스, 우유, 커피, 아이스티, 와인, 맥주, 다이어트 음료가 아니라 이 물은 최적의 뇌 수분을 위한 첫 번째이자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뇌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뇌를 제소화하기 위해 계속 물을 마셔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물을 마시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일단 수돗물부터 생각하자면 미국 공공수도의 상당 부분에는 미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솔직히 좀 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여튼 간에 인지 기능을 포함해 기본적인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수돗물에는 납, 비소, 비료, 살충제, 수은, 처방약, 심지어 우라늄과 같은 유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연자원보호협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공공용수 공급장치의 최이상 오염물질에는 소독제, 납, 구리 및 클로로포름 검출량이 미국 환경보건국의 규정을 초과한다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수돗물에는 박테리아와 같은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염소가 포함되어 있죠. 우리도 그렇죠? 따라서 매일 수돗물로 마시고 요리하고 씻다 보면 노출이 더해져서 중추신경계가 손상되고 암, 신장질환, 피부자국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수돗물도 참 안심하고 먹을 수는 없죠. 어떡할까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수돗물에는 불소가 포함되어 있다고 우리는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충치를 예방할 수는 있지만 뇌의 발달과 기능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또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생수가 더 나은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수돗물에서 발견되는 암을 유발하는 동일한 화학물질, 독소, 처방전이 필요한 약품 등이 생수에서도 더 많이 검출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수에 대한 안전규정이 공공음용수 기준보다 덜 엄격하기 때문인데요. 환경보건국에서 수돗물은 자주 감시하고 검사하는 반면 시판 생수는 실험실 검사나 심지어 위반 보고도 필요 없는 식품의약품 FDA의 감독을 받는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수돗물의 성분이 무엇인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 정보를 찾아야만 그 성분을 알 수 있고, 제조업체가 독립적인 테스트를 시행하지 않거나 공개하지 않는 한 생수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저도 옛날에 한번 생수 한번 시켜 먹었다가 차라리 생수보다는 생수에서 이상한 그 똥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환불할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게 솔직히 동원 생수였던 것 같아요. 동원 샘물. 그래서 그 동원 샘물은 아예 그다음부터 쳐다보진 않습니다. 플라스틱 병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플라스틱 병은 플라스틱 입자와 비스페놀 A와 같은 해로운 에스트로겐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 물에 이런 성분이 녹을 수 있다. 또 플라스틱 병도 최근에 제가 보니까요, 이게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네. 이런 화학물질들은 결국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을 방해하고 기분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비스페놀 A가 없는 플라스틱이라고 해서 더 나을 것이 없다. 여전히 에스트로겐 물질을 누출시킬 수 있다. 더군다나 미국 내에서 휴대성을 높이기 위해 자주 쓰이는 생수병은 분해되지 않는 쓰레기와 기타 다른 환경 물질에 대한 환경 오염 우려를 낳는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는 유리병에 담긴 여과수만 마시고 이동 중에는 스테인리스 용기에 물을 담아 마신다. 스테인리스도 꼭 한번 씻어서 기름으로 씻어서 해야 되겠죠. 연구에 따르면 필터를 교체하거나 정기적으로 필요한 유지 보수를 하는 정수기나 여과 시스템만으로도 일반적으로 수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공포였지만 이거 연구에 따르니까 필터를 교체하고 아주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를 하면은 수돗물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거의 대부분 제거한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그죠? 각자에게 맞는 물을 찾기 위해 나는 온라인에 접속하여 정보를 찾아보거나 생수회사에 전화해서 포함된 성분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 나서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고 추천하고 싶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하나 추천해 주셨어요. 나노 정수기로 걸러낸 물은 구매 가격이 비싼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잡을 수 없는 미세한 나노 입자까지 걸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노 정수기를 찾아봤거든요.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쿠코에서도 나오고 생수 회사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나노 정수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나노 정수기는 수돗물을 걸러 마실 경우 일반 물보다 더 많은 산소를 함유한다. 상수가 더 많나 보네요. 이거 괜찮은데요, 그죠? 나노 정수기. 뇌 건강을 위한 물 선택. 탄산수가 아니라 생수로 드시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탄산수 좀 자주 먹는 편인데 이제는 안 먹어야 되겠습니다. 요즘 탄산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알지만 가급적이면 피할 것을 권하고 싶다. 탄산수는 이름부터 그렇듯 우리가 마시는 알칼리성 물보다 훨씬 산성이다. 탄산이 포함된 모든 음료는 따라서 속쓰림, 가스, 붓기를 유발한다. 자, 다음 챕터 보겠습니다.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한 최상의 물은 뭘까요? 나를 아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나의 집착도를 알 것이다. 네, 3번이나 쓰러지셨으니까 물 때문에 아시겠죠. 오염물질이 없고 산성보다는 약간의 알칼리성인 순수한 물이 우리 박사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물입니다. 네, 오염물질이 없고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산성보다는 약간의 알칼리성, 약알칼리성의 순수한 물. 일반 수돗물보다는 pH 농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알칼리성 음식과 음료는 혈류에서 산을 중화시키는 것을 돕는다. 검증된 증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건강 전문가들은 우리 몸에 산이 낮을수록 질병 위험도가 낮다고 믿는다. 알칼리성 물을 마시는 동물들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만약 여러분이 맹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물에 레몬즙을 첨가해보라. 레몬물은 비타민C와 식물 영양소의 주입을 도와 보통의 H2O를 몸과 뇌에 더 많은 연료를 공급할 수 있는 생명수로 바꿔준다. 뭐가요? 레몬물이요. 그죠? 몇 해 전에 엄정화 씨가 나와가지고 레몬물 드신다라고 많이 히트치고 있었죠. 지금도 레몬물들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죠? 저도 하루에 한 잔을 먹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수질이 확실하지 않은 식당이나 다른 곳에 갈 때마다 물에 레몬을 넣어달라고 부탁한다.
소량이더라도 과일은 물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준다. 만약 레몬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맛과 영양을 위해 오렌지, 수박, 산딸기, 오이, 민트 등 과일이나 채소를 첨가해도 괜찮다. 네,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오늘의 결론 및 핵심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 건강을 위한 수분 공유법으로요. 뇌 역시 최고의 인지 기능을 얻기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뇌 건강을 위한 최상의 물은 오염물질이 없는 산성보다는 약간의 알칼리성인 순수한 물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일반 수돗물보다는 pH 농도가 높아야 한다는 의미고요. 알칼리성 음식과 음료는 혈류에서 산을 중화시키는 것을 돕는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맹물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물에 레몬즙을 첨가해보라고 하셨죠. 이상으로 오늘 책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망가지거나 좋아지지 않습니다. 건강 스케치와 함께 좋은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